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토크 콘서트 한 2시간 정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1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재밌게 보시고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저희가 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 뒷면에 보면 은색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엔진 변속기 식당인데 거기 가셔서 저희가 준비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사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화성지에 12,000 조합원의 총 고용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변상민 지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여러 번 다니는데요. 오늘 굉장히 떨립니다. 왜 떨리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우리 조합원들의 능력이 출중한 것은 늘 느끼고 있지만 오늘 우리 조합원들의 능력이 더더욱 출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배우자님들 오시는데 다 미인이신지 우리 조합원들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를 쳐주시는데 안 쳐주시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성남지의 동작 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대장 변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진동을 안 해서 터졌네요. 저희가 행사를 좀 준비하는데요. 행사를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32명의 간부들이 이 행사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고생을 하셨던 그 노동자 간부들 인사 한번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인사 짤막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승직 간부들은 화성지에 12,000명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화성지에 27대 상직 간부 동기들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맨날 경찰들과 싸우는 게 간부들이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계신 조합원들의 임금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께 대표 한꺼번에 인사드리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하면 떠올리시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들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를 늘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조합원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들께서는 신랑과 아빠가 몸담고 있는 노동조합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다. TV만 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회하고 경찰들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우리 아빠와 신랑이 몸담고 있는 노동조합이 무서운 단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불법만 하는 단체. 그건 절대 아니고요.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노동조합이 많이 비판을 하니까 노동조합을 많이 못 살게 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단체보다도 배국같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요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무슨 일만 있어도 크게 부풀려서 방송에 나오다 보니 요즘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자 분기에 있고요. 그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든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여기 계신 가족분들의 아빠와 그리고 신랑이 이 회사에 일을 하면서 일한 만큼 월급 받고 그리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는 어느 정도 향상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는 그 임금 복지, 일명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무언가 우리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데도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27대 노동조합은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김영철 콘서트 그리고 여러 번의 음악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의 혜택도 동지들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또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노동조합 늘 응원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보시겠지만 꺼졌네요. 우리 김재동님의 강의가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좌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여러 좌파 연예인, 방송인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방송계의 최고 좌파라고 하는 우리 김재동님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까 안에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저희랑 똑같은 바더라고요. 얘기하시 참 재밌게 잘하십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하반기에도 또 다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신 변상민 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김대동 씨 모시면 아주 큰 함성과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한번 연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동 씨를 소개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대동 씨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잘생겼을 겁니다. 워낙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는 109배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108배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셔서 108배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109배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합의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갔다가 이쪽에 후문 쪽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헤맸다가 앞에 이렇게 오는데 앞에 바닷가 되게 좋죠. 지금 2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저희 오래간만에 저희 회사 식구들도 오래간만에 나왔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강연은 지금 파키스탄의 3분의 1 정도가 국토가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요. 거기 지금 아이들도 집을 되게 많이 잃고 그래서 오늘 강연하는 것은 중간에 회사하고 저희 회사 하는 거 말고 제가 만나는 강연은 거기 파키스탄 지진 난 곳에 아이들 집 지어주는 데로 그 이야기를 미루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알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미얀마에 학교 지금 3군데 지어놨습니다. 다른 연예인들 빌딩 살 때 저는 미얀마에 학교 지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침에 이제 그걸 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는 여기 돈 안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다가 피곤하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을 계시고요.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요즘 삶이들이 다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개하고 그냥 그렇게 다 같이 개하고 삽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하고도 많이 오셨다 그러는데 요즘 가끔씩 이렇게 지금 중고등학교 강연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강연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강연 제목을 5월 가정의 달 특집 강사 김재동 초청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없이 삽니다. 근데 왜 저를 불러서 가정의 달 특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2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침에 10시에 저 같으면 안 올 건데
전부 다 교회 나오듯이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고요. 오늘 원래는 1시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정돼 있는데요. 원래 제일 좋은 강의는 10분 늦게 시작해서 10분 일찍 끝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20분, 좋은 강의는 20분 늦게 시작해서 20분 일찍 끝내는 강의가 더 좋고요. 원래 이런 날씨 좋은 날에는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 그렇죠. 안 하는 게 제일 나은데, 기왕 왔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진 찍지 말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건 제가 초상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집 앞에 걸어 놓으셔도 돼요. 크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럼 도둑이 좀 덜 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안방에 걸어 놓고 단수 소리 하셔도 됩니다. 눈에 꽂히면 점수가 제일 높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사진을 찍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고 충분히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각각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땡겨봤자 잘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보면 더 좋은 사진 많고요. 혹시 사진 찍으실 분들은 단체로 그냥 이렇게 같이 올라오셔서 몇 분씩 찍으셔도 좋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저 혼자 계속해도 좋고요.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죠. 코미디 같은 일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빨갱이들도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뒤에 잘 들리니까 저보고도 맨날 북한 가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래서 제가 고향이 경북 영천 출신이거든요. 왜 자꾸 종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종북이라 그래서 저는 경북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시작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귀족 노조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집에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일하는 사람들은 귀족이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꼭 법대 나오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저한테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만 지금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한테 혹시 뭐 배우려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배울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못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쳐 드릴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요즘은 진짜 학교 좋은데 안 나온 걸 진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학력자, 저학력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저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전문대에 나왔거든요. 2년제 학교 8년 다녔습니다. 졸업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네 의대 다니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학교에 오래 남아있고 싶었거든요. 학교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중고등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학력은 이력으로서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오래 남아있고 싶은 힘, 배우고 싶은 힘, 저는 그게 학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웃기는 일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은 저 지금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구경하는 맛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 직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기 앞에서 보는 풍경이 좋은지 모르시죠? 한번 딱 웃기면 하얗습니다. 여기 뒤로 뒤집어지면서 웃거든요. 거기서 한번 더 웃기면 까매요.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거기서 한번 더 웃기면 꽃이 핍니다. 여서는 때리면서 웃거든요. 뭐 때리면서 웃고 뭐 그렇게 꽃이 피고 그런 거 보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배워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는 일이 진짜 좋은가? 좋은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웃는 거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강연 다닐 때는 저기 전라도까지 가면 34만 원 줍니다. 5시간 운전해서 가고 그 다음 5시간 운전해서 오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운전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편하게 만나서 좋다. 이 중고등학교들 학생들 만나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분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보면 별로 안 좋죠. 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애들 보면서 그렇게 좋은 이유는 남의 집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새끼는 왜 좋을까요? 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 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새끼 때문에 고민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옆집에 민철이 요번에 영어 성적이 안 나왔다는데 여보 큰일이다 그지? 그러게 큰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옆집에 민철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제 자존감을 키워준 건 다 옆집에 호연이 엄마였습니다. 키도 이만하면 된다, 눈도 이만하면 된다, 공부도 안 해도 된다, 건강만 하면 된다. 저 건강하지도 않은데 괜찮다, 크다 보면 낫는다, 인생 별거 없다, 아이고 이만하면 된다. 그리고 내 친구 호연이의 자존감을 키워준 건 다 우리 엄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집 새끼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끔 요번에 양산 갔더니 학부모님들만 계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어른들 하는 강연들은 제가 그렇게 30몇만 원씩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속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애들은 3명이고 학부모들만 200명 있어요. 완전히 서비스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왔더니 사춘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 없는 짓 아닙니까? 나는 사춘기 애가 없어요. 남의 집 애들 만나러 다니는데 근데 중3인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게 맞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애들 편 들지 어른 편, 부모님 편 못 듭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애였던 경험만 있지 부모였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양산에 거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애들 3명이 저쪽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 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벌써 담배 피우는 모습들이 성숙해져 있고 든든하고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면 너무 든든하겠다고. 밤에 안 그래도 어두운데 얘들 불빛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 새끼도 그렇게 못하겠지만 남의 집 새끼니까 뭐 괜찮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맨날 담배 4명씩 피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 희한합니다. 제가 10년째 보는데 거기 걔들이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 2학년 4명이 오고 거기 걔들이 졸업하면 또 오고. 그래서 저도 한 3년간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도 쥐어가고 이놈의 새끼들 뺏어먹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벌써부터 담배를 피워놓고 막 전부 다 그랬는데 안 끊어요. 안 끊지. 저 같아도 어른들이 오면 왜냐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 물어도 될 얘기를 계속 물어요. 어른들이 맨날 묻는 얘기가 네 공부는 잘하나? 그거 왜 묻습니까 도대체? 잘하기 도와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한다 그러면 에이 뭘 잘해? 맨날 자기들 생각만 얘기하고 애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도 제가 버스 조기장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그겁니다. 어떤 어른이 가지고 물어요. 얘는 중학생인가? 그랬더니 걔가 고등학생인데요. 그랬더니 에이 중학생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고등학생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왜 묻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뭐냐면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침 7시에 버스 정류장에 교복 입고 써있는 애한테 가서 어른들이 물어요. 어디 가노? 어딜 가겠습니까 애들이. 학교 가지. 전부 다 그런 거 물어놓고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한답니다. 애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물어요. 애들 우리 동네에도 미진이라는 애 있습니다. 7살인데요. 걔한테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진짜 네가 애들한테 뭐 물으면 안 되겠다. 이 아저씨 어디 갔다 오나? 저도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쁘니까 어디 갔다 오나 미진이? 그랬더니 태권도 보고 오니까 어디 갔다 오겠어요? 아이고 어디 갔다 오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런 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내서 웃기는 게 제 직업입니다. 보고 그래서 좋죠. 저는 사람을 울리는 일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정치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는 왜 자꾸 코미디언 정치 얘기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때 정치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리고 왜 코미디언 정치 얘기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 영역을 먼저 넘어오면 당신됐다고 했어요. 웃기잖아요. 저보다 더 웃길 자신이 없어서 자꾸 내 직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저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웃기는 게 찾아내는 게 일이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그 애들한테도 내면도 제가 3년을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작전을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말아라 같이 피우자. 그래서 이제 같이 피웁니다. 같이 피웠더니 같이 피운 지 2년 만에 드디어 4명 중에 3명씩 담배 다 끊기 시작했어요. 계속 같이 가서 제가 야 담배 한 줘봐 그랬더니 아저씨 담배가 멀었어요. 야 줘봐. 그랬더니 그 옆에 내가 야 하나 드려. 저 아저씨 요새 방송 없어. 얼마나 애들이 착합니까? 사회를 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 별로 가르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 하나 얻어 피우고 그렇게 석 달 피웠더니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이 그랬어요. 진짜 제가 계속 기침하고 토할 듯이 기침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입술 새파랗게 머리 꺾여가지고 아침에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 3명이 그랬어요. 그럼 입술이 왜 그래요? 담배 피워서 그래요. 여자친구는 왜 없어요? 야 담배 냄새 이렇게 나는데 여자친구가 얘기했니? 그래서 3명 끊고 1명은 전자담배로 갈아탔습니다. 이런 걸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으라 하는 이야기 없이 애들이 담배를 끊어요. 결국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담배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모임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저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다. 저 그 얘기가 너무 웃깁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합니까? 누구 닮았겠어요? 본인 닮았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든대요. 자꾸 중학교 2학년 때. 그 중학교 2학년 안 대들면 언제 대듭니까? 그럼 얘가 계속 안 대들길 바랍니까? 20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40 넘어서까지 그렇게 옆에 있으면 좋겠다. 대들어야지 뭐. 그래서 애들 만나러 가고 이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국회의원 경례하고 시작했는데 저는 꼭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짜 웃기는 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고민이 요즘 애들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은 역사적 문헌으로 보면 방금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즘 것들 안 된다는. 예, 그래서 요즘 호랑이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걔는 결국 마늘 먹고 견디지 못하다가 살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고민들하고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중3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여자애가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남학생인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중1 때부터 좋아했는지 중1 때부터 좋아할까요? 키가 크고요 농구도 진짜 잘하고요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한다 그랬더니 잘 알죠? 난 오늘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럼 아는 사람이 연애해야 될까 모르는 사람이 연애해야 될까?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진짜 말 잘하네요. 근데 애들하고 진짜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이 또 맨날 배우는데 저하고 똥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웃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학교 가보면 2시간 내내 있는데 2번 웃어요. 시작할 때 한번 웃고 마실 때 한번 웃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중학생들은 남학생들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나갈 때쯤 되면 이렇게 쓱 와가지고 무슨 고양이 새끼처럼 몸을 부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남의 집 새끼도 이렇게 좋은데 이 자기 집 새끼면 진짜 애착이 안 생길 수가 없겠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남의 집 새끼로 삼촌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괜찮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말고 저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아빠 말고 그 친척 삼촌 중에 명절날 와서 아무 말 없이 돈만 주고 가는 삼촌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돈만 딱 주고 엄마 아빠 몰래 써라 이렇게 돈만 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돈만 딱 주고 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삼촌이 뭐라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쯤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 보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좀 더 많이 웃고 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거 도와주는 게 저희 직업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 웃기는 것들 진짜 많거든요. 그 애들한테도 꼭 여러분들하고 힘 합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살 정도가 되면 오늘 애들 얘기만 하는데요. 돈 안 받고 왔으니까 전혀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 해주죠. 단결, 주제 이런 거와 관계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 딴 데서 들으시고요. 13살 정도가 되면 교육감 선거권을 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13살 정도 교육감 선거권을 줍시다. 그래야 교육감이 애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15살이 되면 대통령 선거권 줍시다. 그래야 정신들이 애를 보니까. 그럼 꼭 이런 얘기하는데 15살이 뭘 알았어? 우리는 뭘 알아서 뽑았습니까? 잘도 뽑았습니다. 뽑으면 끌어내리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으면 5년 내내 욕하고 안 되면 끌어내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태어나자마자 투표권을 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정치인들이 얼마나 건네겠어요. 저 진짜 누구를 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동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의 이런 극단적인 좌우 대립도 좀 저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인간이 저런 것들을 뽑았냐고. 아, 요번엔 신생아가 좀 많이 뽑았대. 아, 그래? 그럼 좀 수긍이 되잖아요. 와! 나 뽑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기분 좋은 상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걸 기사로 내면 욕먹는 거예요. 김대동 신생아에게 투표권 주자고 주냐. 많은 사람들 의문 제기. 그러면 이제 여기다 악플이 막 섞여계신다는 미친놈 많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기사가 많은 악플이 기본적으로 설정이신다는 진짜 거부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을 안 냈는데 악플이 달린 사람이에요. 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김대동 책 낸다 그랬더니 악플이 3,000개 달렸어요. 내용이 안 좋다고. 내용이 나한테 있는데? 아직 출판사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출판사에서 그 댓글을 욕하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왜냐면 규정상 그래요. 책이 안 나왔는데 욕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소통을 중시한다는 김대동 정작 자기는 소통 안 해. 댓글 삭제 논란. 그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속에서 이런 게 없어. 그건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 집 개한테 얘기해봐. 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강연을 하려면 이렇게 수백 명씩 옵니다. 돈 받고 콘서트에도 15,000명씩 옵니다. 근데 댓글은 싹 다 여기입니다. 아무도 오버의 댓글이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해? 다음 네이버 이런 아이디가 없습니까? 누가 팬클럽 안 됐습니까? 제 팬클럽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제 팬클럽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김대동 팬이냐고 물어보면 동투기 전에 3번 이상 부인한다 그랬어. 김대동 팬이 아닌데요? 김대동 팬이 아닌데요? 이렇게. 아직 한 번도 제 팬클럽이냐면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자기들끼리도 정치를 모르고 저한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죽을 때쯤 때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억울한 일들을 풀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면 재밌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말이 안 돼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벗어나야 웃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간질러서 절대로 못 웃깁니다. 이 예측되거든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집에 가서 설거지 하다가 나도 원래 나를 간질러야지. 이렇게 해봐도 안 된다. 가는 순간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예측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웃기고 좀 말이 안 돼야 웃깁니다. 그런 거 잡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 드라마 볼 때도 저는 그런 게 제일 웃깁니다. 집에 둘이 살아요. 둘이 신혼부부가. 안 웃깁니까? 난 혼자 사는데. 네, 저는 그런 걸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누가 설거지를 해요. 집에 둘이 삽니다. 신혼부부 둘이 살지 않겠습니까? 설거지를 해요. 근데 가서 뒤에서 눈을 가립니다. 안 웃깁니까 여러분들? 집에 둘이 사는데 눈을 가려요. 그리고 물어요. 누구게? 아니 누구겠습니까? 집에 둘이 사는데 더 웃기는 건 그겁니다.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면 됩니까? 이거 집에 낯선 사람이 집어오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고 그런 게 제일 웃깁니다. 그리고 이거 옆집에서 좀 찍으세요. 제발 인터넷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옆에서 찍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그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요. 옆에서 찍으세요. 나는 얼굴이 나아요. 옆에서 찍으세요. 그럼 뭐 그렇게 아니면 내가 찍어서 주든지 할게요. 나 부담스러워 죽겠네. 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웃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오늘 주제가 뭘까?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살면서 맨날 주제에 있는 얘기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얘기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냥 좀 묻고 아무 쓸모없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시간들이죠. 이렇게 괜히 속눈썹 사이로 햇볕 쳐다보면서 이렇게 무지개 만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저는 사람들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들 좀 해야 되고요. 그 쓸데없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서 쓸데없는 말들이 뭔가 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저 얼마 전에 제주도 가는데 승무원분이 오셔서 그래요. 김대성 씨 너무 팬이에요. 사실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어디 가세요? 근데 그래요.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제주도 가는 얘기인데. 그런 걸 말은 안 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만나면서 드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저는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사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이렇게까지 영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되나 싶어요. 이 국영수 이만큼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꼭 영어로 연설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어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렸다 그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그런 것이지 저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못하면 안 돼요. 대구 경북 쪽에는 몇 개씩 취소됩니다. 학부모들 몇 명이 항의 전화해가지고 학부모로 가장해서 전화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지 몰라도 계속 이쪽만 보고 얘기하죠. 하도 좌파라 그래가지고 우측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영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전화기에만 해도 지금 동시 통역하는 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애들 살 때는 더 할 겁니다. 애들 살 때는.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로 기술적인 걸 생각들을 들으시고 저의 생각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기계가 못하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가 못하는 게 뭡니까? 노는 겁니다. 기계는 못 놉니다. 알파고 보세요. 바둑으로 세계 1등한 뭡니까? 놀치구가 뭔데? 아니 그 행복하겠습니다. 세계 1등을 했는데 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그거? 놀아야지. 그럼 네 새끼 같은 거 놀리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난 내 새끼를 안 낳잖아요. 그 미얀마에 있는 남의 새끼들 지금 키우는 거 아닙니까? 미얀마 학교들이 지금 2,000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 처음 들었어요. 그 미얀마 애들이 다 좋은데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조금만 더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공부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공부시킬 일인가? 그 다음에 애들 게임하지 마라. 어른들은 게임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애들 게임하지 말라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을 어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게임 해봤습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애니팡 같은 게임에 빠져서도 못 나왔잖아요. 그 단순한 게임, 짐승 대가리 맞추는 게임. 개대가리 3개 맞추면 개대가리 3개 없어지고, 새대가리 3개 맞추면 새대가리 3개 없어지고, 그 단순한 게임에 빠져서도 못 나와놓고, 그래서 전부 다 저녁에 카톡 보내가지고, 지 점수 올리려고 친구들한테 카톡 보냈다가 친구들하고 다 사이 멀어지고, 그래서 다 해놓고,
애들 게임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픽도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른들이 요구하는 학업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자율학습입니다. 그건 뭐 시켜서 하겠습니까? 둘째, 단계별 학습입니다. 단계가 안 되면 나아가지 못해요. 셋째, 협동학습입니다. 아이들끼리 협먹고 게임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육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수능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 영, 수, 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영어는 수능에서는 빼고 지금 교과목 그대로 가르치고 수능에서 뺍시다. 꼭 굳이 시험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 수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걸 한번 꼽아보자고요. 그래서 게임을 수능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게임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한다니까요. 절반이 뭐예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 애들이 게임을 그만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죽었다. 다시 살려내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더블 클릭하는 거냐? 들어가는 방법 알려달라. 로그인 아이디 또 틀렸다.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된다 말이야. 안 돼! 아빠 아이템이 죽었다니까. 아빠가 머리를 막고 쓰러졌다고 지금. 살려내! 공부가 중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수능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서 아침 7시부터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고 저녁 7시만 되면 애들 다 PC방으로 보내고 집에서 게임 시키고 엄마 아빠가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어서 게임해! 마우스 위에 손 올려! 전화기에서 눈 떼지 말고! 옆집에 민철이 컵라면 먹고 18시간 동안 하다 쓰러졌다잖아. 그래야 서울대 간다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게임을 못하는지 모르겠네. 아이템 권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서서히 게임을 그만두기 시작할 거야. 엄마 영화 1시간만 하게 돼. 안 돼! 수능에서 없어진 지가 문제인데 지금. 영화 2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아.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빡 지지. 그래서 뭐예요? 대통령 될 거야? 그래도 외국 나가서 물건을 사.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거 영어 안 해도 돼? 왼손에 달러와 카드를 들고 오른손으로 찍어줘. 나가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제가 대통령이에요. 이 얘기하는 순간 그 애들 전부 다 수능에 대대가 난리 나요. 뒤쪽에 스님들은 전부 보겠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스트레스를 1시간 정도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어라는 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배워가지고는 못한다고요 영어를.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이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중앙이 딱 잡혀 있어야 영어를 좀 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 못해서 떠는 사람 봤습니까? 외국인? 못 봤죠 사실.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할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신문 1면이에요. 한미 동맹에 공고한 증거. 미국 대통령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인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통령 가서 영어로 연설하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 대통령이 왜? 아니 통역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좀 불편하게 들어야지. 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추천받아서 가서 강연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오바마 나온 데를.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고 싶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딴 데를 갔다고요. 딴 데를 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를 간다고.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당한 걸음걸이 난 너무 좋아해요.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대통령이. 그래?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늘 기도해요.
잘 되시나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반성해야 돼요.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연설을 하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책상 위에 미국 대통령이 선물해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난 정말 이런 훌륭한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쪽이라도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했더니 어쨌든 근데 이런 정도의 풍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정도의 풍자를 광대들은 근데 이런 것 하면서도 마음이 그러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영어 배워가지고는 못합니다. 저 근데 하버드 로스쿨 추천받아서 갔을 때 저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로 그리고 저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씁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싶죠? 천만에 여러분 이 인식들을 잘 하셔야 돼요.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겁내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손 내주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싹 다 영국식 영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억양 자체가 영국식입니다. 이 서울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를 해야 돼요. 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여기 와본 적 있어? 이렇게 서울말 아닙니까? 이게 미국식 영어입니다.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영국식 영어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니 와본 적 있나? 하면 아무 그냥 뭐 이게 완전히 영국식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무조건 영국식 영어를 해야 돼요. 입에 착착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통역을 두고 그냥 애들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그냥 하면 되고요. 그렇게 영어 배워가지고 제가 관찰한다면 그렇게 영어 배워가지고 지금 20대, 30대, 40대 광화문에서 여러분 영어로 길 물어보면 싹 다 도망갑니다. 저런 사람들. 진짜로 제가 광화문 가서 봅니다. 이렇게 외국사람이 와서 왜 이제 광화문 그 전부 다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를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안 됩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이 없는데도 전부 다 영어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 3살, 4살 때부터 전부 다 마음이 그러고 마음이 뭐 그리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애들이 헷갈려서 살겠습니까? 엄마를 볼 때 엄마인지 마음인지 헷갈리네. 그렇게 영어 배워서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외국 사람 아무리 우리말 잘해도 우리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 와가지고 너무 우리말처럼 해도 약간 무섭습니다. 조금 원을 해야지. 그래야 좀 더 가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말 다 통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할머니 뼈다귀 잡고 이런 거 어떻게 통역할 거야?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 4월 동안 할머니 뼈다귀를 끓여낸다는데 엄마 손 칼국수 이런 거 얼마나 무서운데요? 통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고 쌀거 먹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외국인 와서 길 물어보면 엄청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본인도 심심했거든요. 왜 이러지 광화문 그러면 손 잡고 광화문까지 걸어갑니다. 손 안 나요 이거. 딱 잡고. 우리말을 못해 전혀? 밥은 먹었어? 계속 우리말로 먹었어. 외국인이 땀을 뻘뻘 흘려. 어떻게 대답해? 그래. 어느 게 더 나은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신문기사는 이렇게 되는데 김재동 영어 정면 비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가서 여러분 여권 내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떠는지 봤죠? 떠는지 볼 필요 없지 뭐 자기들 떠는데 여권 들고 전부 다 JH로 써있습니다. 남들 보면 거의 교도소예요. 전부 다 중얼거리고 있어. 투어 여행하잖아. 투어 여기서 전부 다 투어. 자기들 영어 말하고 그 여권 주고 그렇게 다정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미국 심사관한테 전부 다 여권 주고 자기 애한테도 안 보여주는 미소를. 그 단체 관광객 어르신들 단체 관광객 잘 한번 보세요. 여권 주고 그 당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영어 하실 생각이 없거든. 그 옆으로 다 우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줘요. 내 친구들 다 나갔어요 지금. 그 미국 선진국이라 근데 별거 없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벌 나왔다. 뭐 얘들이에요? 그 미국 이국 신상관이 당황한 것도 가지고 그냥 나갔네. 그 외국 신상 나왔습니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메뉴판 보고 막 이렇게 눈 굴리면서 서로 아는 척 하려고 고민하는데 어른들은 절대로 메뉴판을 보시지 않습니다. 식당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식당 사이를. 그래서 다른 사람 먹는 걸 봐요. 이렇게. 이거 줘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지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외국 사람이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말씀하세요. 일단 외국에서 무조건 일어를 배워 나올 것입니다. 다 보내신 분은 쓰마센.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그 정도 했으면 우리도 그 정도는 갖고 살아야지. 그죠? 일본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본 시민사회나 지금 과거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는 많은 시민사회들하고 협력해야 되고요.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는 사과를 받아내야죠. 한일 관계는 개선하되 사과는 받아내야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나라 외교 당국자들이 글로리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여유는 저도 잘 안 생깁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사실. 다음에도 가족들끼리 하잖아요. 좀 더 얘기 저 얘기 듣고 웃고 하고 아이고 뭐 이런 뭐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나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우리 제동이 밥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행복한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걔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고양이 싫어합니다. 고양이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도 싫고 밤에나 밖에서 막 이렇게 우는 소리 있잖아요. 막 그게 아마 짝을 못 찾아서 그렇다는데요.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니까 싫고 안 되잖아요. 지는 소리라도 지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혁명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높은 데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낮은 데 있는 것들을 올리자. 저는 이런 혁명은 바라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들도 끌어내릴 필요 없죠. 그냥 낮다고 여기도 왔던 사람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귀족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자는 귀족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귀족들을 끌어내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판사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두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고학력자, 저학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학력자를 끌어내리자 하는 것이 아닌데 저학력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죠. 저학력자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라 망친 건 싹 다 고학력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싹 다 되돌리세요 망쳤다고요. 저학력자는 나라를 망친 적이 없습니다. 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저학력자들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엄마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늘 주장합니다. 집에서 졸업장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정신이었으면 학력 위대로 잡혀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꼭 공부만 해가지고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만큼 철 드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철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천이 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아침에 눈 뜨면 씨 뿌릴 줄 알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벼 얻어야 될 줄 알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고추대 심어야 될 줄 알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하지간 백 얻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자연의 철이 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철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배우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맞잖아요. 네, 그럼 이런 균형들을 좀 잡아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생긴 것들 좋죠. 보면 여러분들도 잘생긴 것들 하고 살고 싶겠지. 그 잘생긴 것들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오래 못 살아요. 강동원, 조인성 이런 것들하고 살면 오래 못 산다고요. 진짜로. 저는 뭔 소리가 싫지. 사람은 가슴이 계속 뛰면 죽어요. 강동원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강동원이야, 남편이. 회사 같이 갔다가 막걸리 오더라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내 남편인데 강동원, 그 출근시키겠어요? 뭐 시키지? 불안해서? 그 소리 가슴 뛰고 죽는다고요. 지금 사는 사람 보세요. 뛰는 가슴도 진정시키는 사람. 밖에서 뭐 이렇게 막 가슴이 있어서 이 남자를 보면 진정이 되잖아. 맹방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얼굴도 행동도. 행동도 예측이 가능하죠. 소파 있나 싶으면 소파 있고, 자나 싶으면 자고, 들어왔나 싶으면 들어와 있고, 새벽에 눈 떴는데 안 들어왔나 싶어도 그냥 자면 되고. 그렇잖아요. 별 상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도 좋지만 불행하지 않은 상태. 이 행복이 지극하면 그 반드시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강동원 보고도 맨날 이야기해요. 너 불안하지? 세월이 가잖아. 너 허물어질 일만 남았다. 난 다 허물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지. 허물어져도 너보다 낫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 안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하고 너무 행복한 것보다 불행하지 않은 상태, 그걸 불교나 기독교에서 평상심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상태, 막 미쳐서 날뛰면서 좋아하는 상태가 아닌 이런 게 행복한 거다. 이런 게 행복한 거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 그리고 지나치게 잘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균형이 맞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이병헌 그런 사람들이 독립군 역할을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런 데서. 여러분 이건 정말 흥분해야 될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생기면 그런 사람이 1918년에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독립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발만 계속 눈에 띄는데. 그렇잖아요. 섞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기면 못합니다, 독립군.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가서 오늘 그 조선 독립군 의병들 사진 있죠? 총 들고 있는 흑백 사진 어떻게 생긴지 잘 보세요. 이 마이크를 총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장소가 딱 쓰면 딱 저예요. 아 진짜로. 여기서 진짜 이렇게 딱 총 들고 있으면 저거요. 네, 여기서 싹 뜨고 약간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 100번 죽습니다. 여기서 흔들다 뽀뽀 씻어도 도상 안 차먹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왔다고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을 숭배까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싹 다 유해진이 가야 됩니다. 유해진 선배가 싹 다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도중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요?
하면 이게 동양 사람들 보고 어떻게 놀리면 이렇게 놀리면 이렇게 눈 찢어가지고 이렇게 놀린 거 봤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저한테 눈 찢어서 놀리는데 실제로 올림픽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안경 벗으면서 더 찢어라 그랬어요. 더. 그래도 찢어서는 안 돼, 더! 그래서 술 취한 애들 몇 명 겁먹고 도망갔어요. 저한테 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면 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도 어떤 동양인도 서양에 가서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놀리는 사람 못 봤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속으로도 눈이 작은 것이 열등하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네, 맨날 어렸을 때 눈 큰 인형 가지고 놀아서 그래요.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인형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그렇게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 국민은 공복으로 배고 다른 나라 국민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가면 그렇게 목을 씁니다. 그럼 거기서 당선되지. 누구 얘기를 하는지는 누구라고 해야 되지? 너무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마크롱하고 저하고 싸울 일은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오늘 찍은 거 어제 내보내기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싹 다 빨갱이 될 거예요. 의자 모두 빨간색 의심스러워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이 균형들을 좀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을 좀 털어내야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다. 그 무의식 중에 있거든요. 이게 무의식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눈 작은 데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열등감,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제가 중학생들한테 하는 눈 작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희망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연예인 중에 눈이 작은 연예인의 시대를 최초로 열어낸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 다음에 비가요. 지금 손석구의 시대는 우리가 미리 다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 쌍꺼풀이 있는 것들이 없애는 수술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없애는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쌍꺼풀 있는 것들에게 기죽지 않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들 다 쌍꺼풀 수술하고 싶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누가 이런 길들을 열었냐. 그리고 우리는 눈이 작아야 됩니다. 환인의 한나라, 환웅의 배달나라, 당군의 조선, 행호수의 부여, 중홍의 고구려, 원조의 백제, 박혁것의 신라, 대조영의 발해, 왕건의 고려, 이성계의 조선, 고종의 대한제국, 48년 7월 12일에 헌법이 제정되고부터 대한국민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마민족의 후예 피들이라고 이게 남방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민족이라고. 눈이 크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몽골 기병, 고구려 기병들은 다 눈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고구려 고궁 벽화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세요. 고구려 기병들 눈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흰로 처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작으면. 그것이 그때 당시 미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이것을 물리학자 김상욱, 여러분들은 또 이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말을 믿으니까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말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에 생겨난 모든 것은 옳다입니다. 옳다. 생긴 그대로 옳다입니다. 옳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똥 보면 누구 손해일까요? 똥이 손해일까? 자기가 손해일까? 와! 지 손해예요. 길 가다가 꽃 보면 누가 좋은데? 꽃 예쁜 거 보면 진짜 꽃 예쁘다 이러면 누가 좋을까요? 자기가 좋아요. 꽃이 뭐, 참 미치겠다. 내년에 또 피워야 되나?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잘생겼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잘생겼대요.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선택을. 지금 박수를 치면 제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많아질수록 훨씬 더 자기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많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좋아한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힘들더라고요. 와, 못하겠습니다 정말. 야,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차에 발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의자에 발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 중에 상식인데 갑자기 왜 저 얘기를 하지? 집안 세상에 말이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자세에 발을 올리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요. 만약에 남의 자세에 앉아가고 싶다, 이 버스에 끼는 데서 앉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옆사람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저게 아마 그 사람은 열차에 그 후보 시절에 발 올린 그 얘기야.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시계가 없어서 여자분 걸 빌렸더니 굉장히 어색해요. 어쨌든 근데 앉아가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앉아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좀 방법 있습니다. 이거 끼일 때 있죠. 이렇게 막 끼일 때 너무 끼일 때 막 진짜 일어선 타고 강화만 이런 데 할 때 시청역에 내리기 전에 하게 있었어. 지옥이 따로 있다. 여기가 지옥이지. 심지어 나는 기아에 생각나는데 지하철을 왜 타고 있냐고. 미치겠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듭니다. 그죠? 이럴 때는 지금 오늘 우리의 행복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세 번만 웃으세요. 조용히. 거기를 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넓게 갈. 옆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세 번만 웃으세요.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앉아보고 싶다. 간단히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안 된대요. 바로 안 됩니다. 그런 쉽게 가는 일들이 있다고요. 지금 혹시 오늘 들은 얘기 중에 뭐 기억나는 얘기 있습니까? 없으니까요? 나갈 때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얘기해도 진짜 힘들 겁니다. 오늘 기도 받아서 뭔 얘기하는데? 열차에 다리를 올리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여기 나가다가 경찰청장 못 가나 이런 사람들이 안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마크롱.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사는 것은 좋고요. 어쨌든 앞으로 눈이 작든 크든 뭐 그리고 키 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숭배할 때가 지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원시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시 시대에 필요했던 키 큰 것, 높은 데 있는 거 잘 따라가고. 지금 냉장고 문이 다 여기 있는데. 네? 그 조인성 이런 것들. 조인성은 뭐 지나가 이런 얘기 하기도 그런데 직장 동료니까 애가 좋아요. 착합니다. 그래서 더 짜증나요. 뭔지 아시죠? 잘생기고 키가 큰데 애가 착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착한데 사람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게 있어요. 한강에서 놀았거든요, 같이? 형, 다리 펴고 편하게 하자. 내가 어제 다리를 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지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아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짜증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 거 짜증나고 슬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인성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안치성에서 양만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눈이 큰 고구려 장군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다리가 긴 고구려 장군은 없다고. 이 기병들은 다리가 기본적으로 짧아요. 딱 3다리 정도입니다. 그래야 말의 등과 배를 조이고 이걸 조이고 풀었다가 하면서 고삐 없이 활을 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긴 것들은 다 다리가 많이 걸립니다. 이런 애들이 다 고구려 성벽, 다른 나라 성벽을 다 기어 올랐다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적들이. 눈을 보면 죽었는데 얘가 계속 살아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외모에 대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저는 이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잡아나가고 혁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림하는 사람들 손 한번 보세요. 살림하는 사람. 살림? 아니, 남자, 여자,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설거지하고 밥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됩니다. 진짜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혁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2012년도인가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2년, 12년도 자료. 여러분,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삼성보다 높아요. 진짜로.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설거지 하실 때, 밥할 때, 일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살림을 하지. 이런 인간들은 다 저한테 드리고 있어요. 네, 입을 찔러갈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지가 아니고, 살림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바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집에서 뭐 했어? 집에서 한번 뭘 해버렸어요. 진짜 일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거든요. 왜? 삼식이라고? 왜? 내가 밥 먹는데 누가 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배달 없이 안 시킵니다. 배달 앱에서 시키는 게 더 힘듭니다, 사실. 왜냐면 앱에서 시키고 또 받아가지고 그 까고 그다음 쓰레기 엄청 나오잖아요. 꼭 환경 이런 거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하면 재수 없으니까 이거보다 그냥 집에서 밥 해먹습니다. 그냥 다 아침에 어제든지 저녁에 찌개 끓여놓으면 그래도 한 이틀 먹으니까 한 먹고 그 남으면 거기다 라면 때려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 집 개 밥그릇하고 제 밥그릇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싹 씻어서 그냥 그 물로 씻어서 거의 바로 그냥 반드시 해먹어서 음식 구슬이 안 나오고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리고 대파 심어가지고 키우고요. 그다음에 대파 양파 썰어가지고 냉동실 안에 딱 넣어놓고 싹 꺼내서 먹고요. 행주 싹 빨아가지고 전날에 15초 소금 딱 해가지고 딱 꺼내서 넣고 그것만 해도 진짜 할일 진짜 천지. 손목 이렇게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 왜 남자도 일할 수 있고 여자도 일할 수 있으니까 살림하시는 분들 이게 손목에 붕대 감아놓은 거 봤죠? 그럼 꼭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서 뭐 들었다고 그렇게 진짜 뭘 모르는 밥솥 그거 꺼내가지고요 쌀 씻고요 넣을 때 두 손으로 잘 못 넣습니다. 안 넣어야 되겠다. 그거 맨날 들고 설거지하고 밥 한 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페트병에 소분해 넣은 살 소분해 넣어야 원래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살 소분해서 넣고 그 쌀 소분해서 넣는 거 그거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서 넣으면 인생이 얼마나 하다가 또 속쓰기나 저렇게 막 혼자서 짜증이 여기까지 쌀도 이렇게 해가지고 빗자루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곡식인데 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페트병에 또 있으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꺼내야 되지, 씻어야 되지, 일렁여야 되지. 그것도 쌀뜨물 또 옆에 받아놨다가 찌개 끓일 때 쓰거나 설거지 할 때 쓰려고 또 물 따로 받아놔야 되지. 그거 이제 밥솥에 끼워 넣어야 되지. 그리고 취사 버튼 누르면 또 한 번에 되는 줄 아십니까? 뚜껑 손잡이를 제대로 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사는 게 고각 썰어야 되지, 무 썰어야 되지, 파 꺼내야지.
이 지금 밖에 고추 모종 4대 화분에 심어놓고 지금 이제 고추꽃 폈습니다. 지금 아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고추 달립니다. 지금 조그마한 거 달렸는데 그것도 가지고 또 해가지고 썰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드실 때 누가 해놓은 밥 먹을 때 이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서 뭔지 알면 눈물이 떨어져서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찌개 맛이 왜 이런 소리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면 제발 커피 바꿀 때 그냥 같이 드세요. 설거지 물이 너무 많습니다. 믹스커피 정도는 바꿀 때 그냥 드세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미한테 커피식으로 시키지 말고요. 자기 먹으세요. 타서요. 왜? 커피는 자기가 탄 게 제일 안전합니다. 특히 믹스 커피는 자기가 탄 게 제일 안전합니다. 유난히 커피 맛이 좋은 날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사람들의 위치 격상시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투리의 위치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투리. 저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 안 씁니다. 왜요? 완전히 서울말 쓰죠. 경상도잖아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게 사투리가 왜 그래? 저는 이 다양함을 인정하려면 이 지역 감정은 없어져야지만 지역색은 더욱더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더욱더 경상도답고요. 충청도는 더욱더 충청도답고 전라도는 더욱더 전라도답고 일하는 사람은 더 일하는 사람답고 검사는 더 검사답고 예, 검사는 검사라고 해야죠. 검사님 검사만 해야 됩니다. 예, 검사는 검사만 해야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검사하다가 검사 대빵까지 한다. 거기서 끝까지 올라가놓고 다른 지역에서 핍박받았다. 거기서 대빵 해놓고 그것도 나와가지고 또 전국을 해요. 핍박받았다고 얘기해. 하여튼 저는 마크롱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죠. 난 완전히 표준말을 쓴다 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표준말 씁니다. 나 완전히 표준말. 나 국립국어 표준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있어도 손을 못 듭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했다 손 들었어요. 못 들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딴 얘기가 아니고 이 서울 말만 이렇게 표준어로 할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표준어 안 쓰라고 차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를 1년에 한 번씩 바꿉시다. 올해는 경상도 말이 표준어, 내년은 전라도 말이 표준어, 그리고 후년에는 충청도 말이 표준어. 어떻습니까? 기분이라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원래 경상도 말이 표준어면 경상도 가서 경상도 말로 연설하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로 연설하고 저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쁘거든요. 이 경상도 말 이 자세히 들어보면 예쁩니다. 우리말이 전 지금 내 경상도 말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통용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 오리지널도 네. 저 반대를 저대로 막씩 뛰어올라가자 이런 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풍부하게 하냐면 제가 독서회 할 때 지금도 그분들은 아직도 내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너무 귀여운 할머니 세 분이 정중앙에 세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었어요. 한 800명이 모는데 800명 모두가 웃을 때 그 세 분은 절대로 웃지 않아요. 근데 800명 중에 아무도 안 웃을 때 그 세 명만 웃습니다.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듣고 있다면 저보러 오신 거예요. 막 이렇게 본인들이 웃는 코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오는 세 명이서 너무 귀여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주제가 뭐 이렇게 억울한 거 이거 주제여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가서 그 억울한 일이 주제에서 그뭐 어머니들은 뭐 억울한 일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그날 와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있으시면 뭐 한번 뭐 얘기해 보시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너무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눈물이 그랬습니다. 아휴 내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내 이름 김경자인데 나는 원래 김경자인데 아버지가 태어나서 내 이름을 김경자로 짓고 사무실에 면사무소에 가서 김경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김경자를 김경자로 잘못 알아듣고 김경자를 김경자로 적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김경자로 삽니다. 나는 원래 김경자인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죠? 자기 이름은 원래는 김경자인데 아버지가 분명히 김경자라고 얘기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김경자로 잘못 알아듣고 김경자로 적은 바람에 주민등록증 보니까 성함이 김경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도 김경자와 경자 발음이 구분이 안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사투리를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 보세요. 거기는 그 제주도 말은 하영하영, 감수광, 혼자없이 이게 부르는 소리들을 씁니다. 이렇게 목 안에서 부르는 소리들. 세종대왕이 나라 말씀에 지기게 나라 문자와 서로 사마티 아니하세 새로 28자를 맹거노니 여진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셔도 수비력에 널리 쓰게 하라라고 얘기해서 이 안에 이걸 이렇게 둥근 소리를 발성기관을 따서 이 소리를 그래서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닷가에서 멀리 굴러가는 소리를 쓰라고. 그래서 제주 방언은 들으면 저 멀리서 해도 이렇게 굴러옵니다. 하영 감성. 경상도 사투리는 군지가 많고 화가 많고 여기 자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말도 덥고 말 길게 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화가 차 있어요. 다 뭐 건드리기만 해야 해요. 경상도는 신세가 싫어도 시끄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짜로. 그래서 경상도에서 길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 화내는 줄 알고 여기 대구백화점이 어디에요? 그러면 오는 길 쭉 가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들리면 일로 가서 또 저만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촉감 무섭습니다. 거기는 TV가 안 보니까 머리를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좀! 크게 화낸 사람 없어요. 부산에 야구 보세요. 얼마나 화가 많은지 저는 비닐봉다리를 저는 열이 끌어올라가지고 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마, 그만해, 그리고 쫑!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방문 딱 열고 저녁에 쫑! 이러면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문 딱 열고 쫑! 이러면 일어나. 쫑! 하지 않는데도 5살짜리가 이미 그걸 다 합니다. 쫑! 하면 다 쫑! 하면 밥을 먹어. 하가 쫑! 하면 애가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엄마도 얘기하면 쫑! 이렇게 하는 사람. 그때마다 그 음악이 없어요. 얼마나 근질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없으면 경상도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귀에 전부 다 꽂히는 소리입니다. 카드라, 캔나, 와이카노, 치아라, 비키라 지알피라고 있네. 귀에 꽉꽉 꽂히죠. 야기가 쳐도 들리도록. 전라도 말은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학자도 아직 거시기에 대해서 알아내서 아까 날씨가 거시기니까 거시기를 가지고 와야 우산을 들고 옵니다. 우산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라도 여기 우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전라도도 우수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기인지 몰라요. 이 잡아다가 머리를 돌려치도록 모르겠습니다. 잡아다가 상체는 고정하고 머리만 돌려치는 얼마나 무서운 적이면 이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머리만 돌려치도록 자세히 들어봐요. 원장을 돌려놓고 치러 이런 적이 있어요. 엎드려 맞는 원장을 사람을 돌려놓고 치겠다. 이건 전 세계 형벌 중에 이렇게 말로 하는 형벌이
이 집에 가서 생각해. 그리고 경상도 역 중에 그런 역이 있어요. 이런 밤새도록 두드린 꽹과리가 진행해 놓아. 이런 적이 있어요. 꽹과리를 밤새도록 두드려놨는데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만 봐도 웃기거든요. 그 전라도역은요, 이 문학적으로 봐도 안타까워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할 때 조정대 선생이 태백산맥에서 전라도 소식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착 달라붙어 맷돌, 윗돌, 아랫돌처럼 갈아서 싹 갈아버려야 될 세상이에요. 스케일 크지 않습니까? 하늘을 맷돌, 윗돌로 쌓고 땅을 아랫돌로 쌓아서 착 달라붙어서 싹 갈아버려야 돼. 맷돌처럼 마크롱 마크롱은 미안하세요. 프랑스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전라도역은 재밌습니다. 제 친구 전라도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내형도 2명이 전라도인데 예전에 예를 들면 베트남 촛불 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놀 때 있지 않습니까? 촛불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통화가 돼가지고, 야 나는 너희들 뭐 타냐? 그랬어. 나 오늘 저녁에 촛불 들고 사람들 나가다가 좀 뒤에 같이 가려는데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요? 못 써야? 촛불 그런 거 들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바로 수 있죠. 뭐라 하노? 니는 오늘 저녁에 뭐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횃불 들어요. 저녁에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금남도에서 횃불 들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 다 횃불이 집회가 횃불 집회. 횃불을 들고 금남도를 이렇게 이 스케일 자체가 오랫동안 항쟁해 왔던 도시여가지고 이 노하우들이 대단합니다. 촛불을 불 치고 가야 돼. 그래서 욕들도 보면 전라도 욕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누가 앞에서 말 길게 하고 있는 경상도나 서울 사람들은 그좀 짧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친구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에서 조용하게 얘기해요. 연습하니? 뭔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아주 짧고 강하고 비유가 많고요. 똥꼬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떠오르면 터트려버려야 될 놈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욕 아닙니까? 사람 똥꼬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떠오르면 터트리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 발사체는 다 전라도 지역에 쓰죠.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나 싶어요. 그러나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이 다양성, 어떻게든 잘 편집해가지고 조금 있어 보이게 해줘요. 똥꼬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터뜨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없어 보인다, 이게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전해왔던 것들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정중앙으로 저는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도 우월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기 충청도 분들도 계시죠. 충청도 분들도 저는 중도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활에서 생각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청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게 다른 사회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충청도는 손 드는 것도 느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 선입견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안 들어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릴까요? 아닙니다. 느린 게 아니고요. 느긋합니다. 제가 봤을 때. 느린 거하고 느긋한 게 차이는 뭐냐? 느린 거는 빨고 싶은데 못 빠는 게 느린 겁니다.
너 같은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늘어나는 거예요. 빨라야 될 때 제가 하고는 빨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뛰면 나도 저기 뛰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왜 뛰어? 뛸 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도 가서는 뭐 흥정이 잘 안 됩니다. 그쪽에서 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얼마에 물어보면 사는 놈이 알죠. 그럼 벌써 공이 내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충청도는 늘 정치인이 바쁘지 시민이 바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여도 간단하게 붙여요. 떨어뜨려도 간단하게 떨어뜨려요.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니고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52대 45. 네? 보십시오. 거의 52대 48. 그래서 여기 진짜 열심히 하면 붙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왜 반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떨어진 사람도 진짜 열심히 하면 왜 반에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늘 여기 그래서 시민들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정치 정당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깃발을 꽂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 만들어주겠다, 특별시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전부 다 한 번에 수락을 합니다. 일단 냅둬요. 일단 냅둬요. 그러다가 짓고 와서 허락하고 그래서 정치 진짜 바쁩니다. 저 그래서 거기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이 정치를 굴리지 정치가 시민을 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여기 와서 너는 새누리당 좋아하니, 국민의힘 좋아하니, 민주당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당 좋아하니, 뭐 진보당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거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어떤 정당이 지지하는 거 같니?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를 어떤 정당이 지지하는 거 같니?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 정당이 지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이게 사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민주당, 국민이 이렇게 줄 세워놓고 정의당 세워놓고 너는 어느 정당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당 좋아하려고 지금 나를 국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와주려고 정당이 생기는 거지. 충청도는 그걸 합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느긋한 마음으로 그 모여서 회의해도 그런 비율을 만들면 진짜 힘듭니다.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구조사가 맞지 않아요. 워낙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오면서 본인도 헷갈리는 겁니다. 어디를 찍어야 되나. 너무 귀여우시지 않아요? 좀? 네.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도 힘이 있죠. 했었더래요? 안 했었더래요? 어떤 지역의 소식을 딴 지역에 전하면 거기 워낙 첩첩산 중에서 3일, 4일씩 지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과거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소식을 전하잖아요. 네. 힘이 있잖아요. 김진태 지사 이런 사람 보세요. 힘이 있지. 온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강원도민이 이미 반대로 변출된 경우죠. 난 잡혀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고. 어쨌든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맥락이 있어야 뭘로 마무리를 하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들은 내용 중에 뭐 영어나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까? 오늘 청소년 혹시 왔습니까? 청소년 네, 손 하나 들으세요. 네, 손 하나 들으세요. 그럼 조용히 불러보지 말고 박수 좀 치세요. 진짜 착한 겁니다. 내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가려 해가지고 애들도 그랬겠지. 누군데 엄마가 얘기했겠지.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데 고생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해도 대단하지 말고요. 잘 살고요.
혹시 뭐 좋아하는 연예인 있습니까? 혹시? 네. 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연예인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또뭐 질문 혹시 뭐 선물 같은 거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선물 없습니까? 보세요. 없다면 이런 아이들이 뭘 더 가르칠 겁니까? 아무도 원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다면 충분한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이런 강연을 듣고 질문이 있으시다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드릴까요? 마이크 드릴까요? 예. 야, 진짜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뭐가 궁금한 것을 쓰십니까? 저도 마크롱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길순이라고 합니다. 예, 주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배상미 지회장님과 장님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연예인 중에 자파 연예인으로 하셔서 전전 정권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참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좀 탄압 아닌 탄압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대한자동차 노동조합이 2003년 한 20년 저희가 대한민국이 주 5일제라는 면역의 길에 들었을 텐데 가장 먼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처음에 그 시행을 했었고 그때 하기 전에 주 5일제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네.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들이 주 5일제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전 대한민국의 주 5일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노동자는 항상 기존 노구조가 아니라 먼저 앞에 나서서 그런 사회 변형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계속 이게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오랜 시간 탄압을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과연 이 사명을 어떻게 노동조합이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질문을 아껴두셨다가 4년 후에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는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도 마치 뜻이 맞았고요. 저쪽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이동관 수석 그 사람이 일정을 바꿔놓고 너희 같으면 방송시키겠냐라고 저희 회사 대표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인가 뭐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대요. 승승장구하셔서 저하고 그래도 인연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기쁩니다 정말로. 네, 그 시대가 이게 너무 급하게 바뀌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4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4년이 안 남았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저의 의견만 물으신다면 바깥에서 보는 의견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쪽에서 있는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뭐 귀족 노조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감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사실 좋은 일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좌파 연예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연예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좌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파가 있다는 얘기고요. 너무 그래서 요즘은 제 주위에 있는 우파 친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서 그래 너 아니라도 즐거우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활동하기에는 사실 할 일들은 요즘보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미디언으로서는 행복한 시대입니다. 시민으로서 불행한 시대죠. 소재가 넘쳐나고요. 그래서 어떤 시대도 저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리하다 싶을 때 그때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것도 저는 그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것 중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다음에 노동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내놓은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렇게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들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활동과 동시에 나라의 전쟁을 막는 역할을 정말로 진지하게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으시죠? 이것만 하면 너무 힘들 건데 다른 할 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들에 같이 좀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나서다 보면 이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통일은 우리 아이들 자라는 세대에서는 하든 말든 정치적 통일 안 하더라도 개성, 평양 정도의 고속버스 휴게소, 그다음에 자동차 휴게소, 그다음에 공항, 철도 거기서 여권을 내고 환경 안에서만 대한민국 주민들이 면세점처럼 쇼핑할 수 있고 북한에서도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부산, 제주도, 서울 정도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 반경 안에서만 있을 수 있고 외국 관광객들은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이래서 길을 여는 정도의 통일만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 합치는 통일 말고 통하는 통일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가출하더라도 스케일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해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데 건강하게 안 되겠다. 용모로 프랑스 간다는 얘기도 있고 잡아오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자동차로 기아자동차 내비 찍어가지고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자. 그럼 25일 걸립니다. 출발합니다. 자동차로 출발하고 그런 꿈들을 하면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게 보면 지금 이 타락을 맞는 시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타락을 맞는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힘이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봐도 그런 대륙의 세력이 교체될 때 우리나라가 늘 힘들긴 했지만 그 대륙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우리나라 역시 함께 강해지기도 했고요. 지금 그 시기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발전의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쉽지 않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옛날보다 그래도 우리 다 함께 지금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그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또 힘을 길러가지고 알아서 나가시고요. 솔직히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네. 왜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앞으로 시위 집회를 가실 때 진짜 좀 재밌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 뜨개질 집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광화문에서 한 3,000명 모여가지고요. 메리아스 뜨기서 이렇게 하면서 메리아스 뜨는 게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겉뜨기, 앞뜨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메리아스 뜨기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2시간 뜨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자,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좀 뜨개질 자. 마치고 나서 목소리 같은 거 들으면 겨울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그걸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상말 투쟁 이런 거 보기 좀 안쓰러웠어요. 장말 투쟁 이런 거 좀 길게 들어보요.
사고 일배 이런 거 너무 힘든 거 그런 게 싫다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쓰러웠어요. 도로 흘러갔다가 좀 야동 좀큰거 멋있는 거 이렇게 신차 같은 거 타고 뒷발을 좀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좀 편하게 간식 말고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서 하세요. 그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침묵시 이런 거 제가 전공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권 자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 제33조. 헌법 제33조 뭡니까?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입니다. 이 노동 3권이 헌법에 이렇게까지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단결권 뭡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보이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단체 교섭이 뭡니까? 가서 이야기하자 아닙니까? 이야기 안 돼서 좀 행동하자.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조그마한 불법 같은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보국가니까. 하지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정권 지금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저쪽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근데 노동자들은 또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개인 시민의 선택인데 저는 이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쪽.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 명 대우조선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철근에 머리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매형이 저한테 진짜 저한테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일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거 있습니다.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제가 딴 건 잘했거든요. 그 말로 하는 건 저를 거의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를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만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고 진짜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잘 먹고 살자 된 걸 여러분 진짜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편인 걸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제가 저쪽 편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박살 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이비 종가 만들고 사이비 종가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가 사이비 종가 만들어서 교주가 되었어. 여러분 이 공장단에서 일하는 거 나한테 싹 다 털어냈어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저는 나와서 앞에 밀고 뒤에 가면서 돈 넣고 질문서표하고 제가 전 봤으면 못 봤을 것 같습니까? 잘 봅니다. 여기 아무나 지금 들어도 100% 맞출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도 제가 전문다고 칩니다. 여기 들어왔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왔지. 인생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지. 그럼 맞추기 진짜 쉽습니다. 소리만 지르면 돼요. 사람은 힘들 때 강한 걸 찾습니다. 점집에 간대 여러분. 여기 앉으세요. 이쪽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면 벌써 경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딱 들어오고 소리 지르면 돼. 앉지마! 그래서 뭔가 영한 것 같아요. 앉지마 안 되잖아. 앉지마! 집에 나무 있지? 없는데요. 심어야 돼! 간단하다. 집에 나무 있지? 어디가 있어? 배려야 돼 그거. 제가 벌써 또 잠을 못 잤네. 그러면 호호호호. 또 잠을 못 잤지. 참 잘 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예, 진짜 고마워하셔야 되고요. 저기 뭐지? 제가 헌법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책 썼더니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인 니들이 안 써서 내가 썼다. 전문대 나온 사람이 뭘 하냐 그래가지고 4년째 나온 거는 뭘 알았어. 헌법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가정학과 나와야 지게를 끓이냐, 지게학과 나와야 내비를 보냐, 천문학과 나와야 별을 보냐. 그럼 니들 앞으로 말하지 마라. 말은 내가 전공하냐. 그랬더니 더 이상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기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합니다. 딴 데서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꼭 싸움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그랬어요. 애들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반대로 그래. 이 제일 약한 점을 잘 압니다, 보면. 애국사한테 그러면. 제가 그때 네 어제도 아버지한테 맞았지. 그럼 걔가 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아버지는 내한테 잔소리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 아버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걔하고 지금 제일 친하고 왜 그때 제일 안 했던 게 희한하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뚝딱뚝딱 잘 만드는 사람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나르고 막 이게 저는 뭐 그거 해봐야 형광등 갈고 뭐 수도 반 갈고 이 정도인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이렇게 탁 끼우면 이렇게 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계 같은 걸 잘 보고 이런 사람. 우리 매형이 이제 대우조 선수 우리 매형이 우리 누나하고 연애했는데 제가 그때 그 연애 편지 앞뒤로 전달해 주면서 돈 쏠쏠 찾게 해버렸거든요.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매형은 전라도 사람이고 우리 누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때까지만 경상도 전라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악기집에 살았는데 제가 쪽지 건네주고 6살, 7살 때 쪽지 건네주고 그래가지고 둘이 반대해가지고 야방도 줘가지고 거제도 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 둘이가 20대가 그냥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짐층해가지고 막 들지 몰래 막 그냥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집에서 허락해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겨울에 갈 때인데 제가 진짜 안 했던 게 뭐냐면 썰매를 만들어 보는데 딴 집에 아버지나 형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이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딴 집은 막 썰매 우리 촌에서 타는 썰매 있잖아요. 이게 다 하면 뭐가 이렇게 딱 짜세가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만들어봐도 이게 불을 다룰 줄 모르니까 철사 같은 것도 이게 약간 불로 해가지고 부피고 그래야 되거든요.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짜세가 안 나와. 그래도 우리 내용이 있다고 가지고 딱 뒤쪽에다가 이제 마치 겨울 때서 근데 저도 뚝뚝해가지고 맹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저도 이제 그때 약간 10몇 살 되니까 사춘기 같은 거예요. 이제 10살 정도 되니까 이제 내용도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써있다는 천하 철사정사가야 썰매를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았던 거지. 그때 내가 그 철물점에 철사사랑 뛸 때 우샤인 볼트가 많이 들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못했지만 쫙 뛰어가지고 그냥 철사를 딱 사가지고 딱 줬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 만들던 사람이 썰매를 만들어요.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불 딱 피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잘 모르는 그 토치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철사 사게서 그리고 부엌칼 2개를 해가지고 하나를 줬어요. 부엌칼 끝에 손잡이를 꺼내고 희한하게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 썰매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썰매를 2개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는 지금으로 지금 세단이에요. 얘로 지금 T7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탈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스포츠를 딱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속도를 내는 거. 그 쪼그리고 앉아서 속도를 내는 거에 철사를 하고 옆에 좀 크게 만든 거예요. 칼날 2개를 철사하고 이 사람으로 했어요. 4개가 안정감도 있고요. 거북선은 저리 가랍니다. 앞에가 잘라내게 되죠. 그걸 들고 이렇게 탁 강으로 갈 때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누군가에게는 제 매형 같은 사람일 거고 그런 사람들은 좀 대우받고 살면 안 되나? 제가 드는 생각은 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대우받고 살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좋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그래야 되나? 그 생각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그런 선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셨나? 생각 그리고 전 여러분들 생각들이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하면 쫓기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 올 때마다 이렇게 앞에 서기 싫으세요? 이렇게 와서 딴 데 강의 갈 때마다 다른 데 와가지고 자기들도 막 쭈뼛쭈뼛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목소리가 늘 커요.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리고 만나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단결, 투쟁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단결, 투쟁 이런 거? 국무총리가 이렇게 시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저기 재벌 회장들이 다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재벌 회장들이 시위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양복 입고 여러분들이 좀 입을까요? 그 사람들은 양복 입고 얘기해도 들어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입고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옛날에. 그리고 머리에 뭐 안 묶으면 안 들어줘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왜 길거리 나갈까요? 길거리 안 나가면 안 들어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국무회의 한번 생중계하면 나올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고 맨날 그 사람 복장에 단정치 못하고 담배 피우지 아무 데나 겁니다. 복장에 단정치 못하는 건 마크롱입니다. 뭘 똑바로 넣고 다녀야 되나? 그럼 함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안전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약속했습니다. 혹시 20세 미만 올라와보세요. 20세 미만. 20세 미만인데 혹시 저하고 사진 찍고 싶으신 분 올라와보세요. 혹시 지금 5초 드립니다. 5초, 4초, 3초, 2초. 어머나 놀라면 됩니다. 자, 카메라들 다 앞으로 오세요.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세요. 여러분 올라오세요. 위로. 단결 투쟁 이런 거 앞에서 찍지만 올라오세요. 아시죠? 말씀드린 예, 그래. 무슨 말씀드린 오늘 만나. 얼굴 앞으로 와라. 앞으로 와라. 연우야 앞으로 와라. 이 생각만 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성이 둘이 남입니까? 민성이가 오빠입니까? 얼굴 앞으로 와라. 민성이 얼굴 재밌었습니까? 네. 뭐가요? 강의요. 뭐가 기억나셨습니까? 없어요. 중3입니까? 아이고 나랑 너가 가지고 너가 짜는 조건들 다 물어가야 된다. 그냥 갈게 해라. 맞습니다.
아니야? 아니. 안 귀엽습니까? 미치겠습니다. 나는 진짜 남의 집 새끼들을 보면 진짜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가서 한 이틀만 있다 갈래? 자, 마치고 지금 이제 큰절들이 마칠 건데요. 뭐 어른들 사진 안 찍으셔도 되죠. 네, 안 찍어도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마치 큰절 드릴 테니까 큰 부담 없이 받으시고요. 예전에 강사실 때부터 하는 거니까 저만의 의식 같은 거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직업 좋아하는데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받으시고요. 네, 두 번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한테 늘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네. 다행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서 되게 좋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해도 별로 기억에 남는 얘기 없잖아요. 그래도 웃고 이렇게 가면서 먼 날에 우리 오늘 이 날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아이고 거기 이렇게 쭉 제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맞다 웃었던 날이 있었다 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문득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고 46억 년 전에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하고 그렇게 해서 달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수십만 년, 수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살아서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실제로 보는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좋고요.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너희는 모두 별의 자손이라고. 이 별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돼서 진짜로 기쁘고 좋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내연관적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유쾌하게 강연을 해주신 김기동 씨 다시 한번 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이 강연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점심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면 그 은색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 때 맛있게 하시고 귀가하실 때는 여기 궁평에 카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붓하게 커피도 한잔 나누시고 암소도 오랜만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관분님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